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 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바이에른 뮌헨이 다소 이르게 이적 시장을 활발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르츠 이적설 뿐만 아니라 레버쿠젠에서 조나단 타를 영입하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타가 이제 자유계약 신분이에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할 수도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하게 되면 요나단 타와 김민재, 우파메카노 이 3명의 3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 타가 기본적으로는 왜 지금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이 나오냐,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요나단 타를 원했지만 바르셀로나 쪽에서 요나단 타에게 선수 등록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요나단 타가 바르셀로나에 대한 신뢰가 약간은 좀 떨어지면서 바이에른 뮌헨을 생각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나단 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우파메카노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갈 수도 있다 라는 얘기도 동시에 나와요. 그래서 요나단 타가 뮌헨에 오면 우파메카노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거든요. 우파메카노가 지금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우파메카노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우파메카노의 선택에 따라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1년 남은 선수를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료를 받고 보내는 게 더 이득이다. 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키커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이야기도 우파메카노의 재계약 상황에 따라서 수비 라인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죠. 우파메카노, 요나단 타, 김민재가 함께 뛸 수도 있고, 타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안 올 수도 있고, 타가 왔을 때 우파메카노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떠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일단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요나단 타 이 3명이 있을 때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라인이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바이에른 뮌헨이 요나단 타를 영입하려는 이유 자체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어떤 거냐, 요나단 타가 레버쿠젠에서는 어떤 식의 축구를 했냐면 3백의 가운데에 있었어요. 근데 3백의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냐, 오른쪽에 탑소바 그리고 인카피에 2명의 선수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특히나 인카피에 같은 경우는 풀백을 전문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식으로 레버쿠젠이 경기를 했냐면, 이 알론소 감독이 전술적인 칭찬을 받는 게 굉장히 유기적인 전술을 써요. 예를 들면 앞쪽에 그리말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리말도는 또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서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선수고, 프림퐁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격수처럼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유형의 풀백이죠. 그래서 그리말도가 움직이느냐 프림퐁이 움직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리말도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중앙 미드필더처럼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인카피에가 왼쪽, 탑소바, 프림퐁 이렇게 포백처럼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리말도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텔라가 측면으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4-3-3의 형태처럼 전술이 만들어지는 거죠. 반대로 프림퐁이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탑소바, 인카피에, 그리말도 이렇게 포백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 타 입장에서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오른쪽 프림퐁이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약간 움직여서 자리를 메워주고, 왼쪽에 그리말도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인카피에가 왼쪽으로 빠지니까 타가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왼쪽 센터백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는 왼쪽과 오른쪽 센터백을 모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타가 발밑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김민재가 분데스리가 전체에서 가장 패스 성공률이 높은 선수예요. 94.1%거든요. 그런데 요나단 타가 바로 그 뒤입니다. 94%. 요나단 타도 발밑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패스 성공률도 매우 좋은, 빌드업을 잘하는 선수예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심지어 요나단 타가 패스 성공률이 96.47%,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이 뜻은 요나단 타가 왼발 오른발을 자유자재로 쓰면서 왼쪽 센터백도 됐다가 오른쪽 센터백도 됐다가 팀의 전체적인 전술을 주도하는 선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카피에가 왼쪽으로 빠져서 포백이 만들어진다. 그럼 타가 왼발로 빌드업을 하고요. 탑소바가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그리말도가 약간 내려오면 오른쪽으로 빠져서 빌드업을 합니다. 그래서 타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뛸 수 있다는 건, 타가 왼쪽에 나올 때는 우파메카노, 타가 오른쪽에 나올 때는 김민재가 왼쪽, 이렇게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좌우에서 자유롭게 요나단 타와
짝을 맞출 수 있다는 거, 이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타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왔을 때 아주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을 유지하기가 수월해진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보면 기본적으로 레버쿠젠이 5명의 수비 라인이에요. 프림퐁, 탑소바, 요나단 타, 그리고 인카피에, 그리고 앞쪽에 그리말도인데 그리말도가 왼쪽에서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4명의 센터백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타가 이번에는 왼쪽 센터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3백이 만들어지잖아요. 탑소바, 요나단 타, 그리고 인카피에, 그리고 그리말도와 프림퐁입니다. 근데 여기서 프림퐁이 올라가면 여기선 또 달라집니다. 프림퐁이 올라가 버리면 프림퐁이 올라갈 때 그리말도가 약간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탑소바, 요나단 타, 인카피에, 그리말도, 이런 식으로 포백이 또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나단 타가 인카피에랑 함께 센터백 라인을 구축하면서 오른쪽 센터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 타가 오른쪽도 되고 왼쪽도 되고 이런 형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 타의 활용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콤파니 감독이 좋아하는 유형의 센터백일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왜 그러냐? 콤파니 감독이 이번 시즌에 원래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 하고 싶었던 전략이 있어요. 어떤 전략이냐면 포백에 센터백을 모두 기용하는 것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 이토 히로키, 오른쪽에 스타니시치, 센터백형 풀백을 기용해서 자연스럽게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면 3백, 왼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면 반대로 3백, 이런 형태를 원래 하고 싶어 했었어요. 이렇게 김민재, 우파메카노, 스타니시치, 알폰소 데이비스, 이게 원래는 처음에 구상했던 콤파니 감독의 주전 포백이죠. 그럼 여기서 스타니시치가 올라가든 아니면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가든 좌우 전환에 따라서 스타니시치가 올라가면 우파, 김민재, 알폰소, 실제로 이렇게 알폰소 데이비스를 3백으로 쓰는 걸 시즌 초반에 시도를 해봤었고요.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김민재, 우파메카노, 스타니시치, 이렇게 3백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걸 이제 콤파니 감독이 계속 시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왼쪽에 저 알폰소 데이비스가 이토 히로키로 바뀌면 스타니시치가 올라갈 때 원래 이토 히로키도 센터백과 풀백을 같이 보니까 이토 히로키, 김민재, 우파메카노, 이런 식으로 센터백 라인을 왔다 갔다 하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추구하는 포터백 전략을 쓰고 싶었던 콤파니 감독이었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요나단 타가 어느 정도 결이 일치하거든요. 알론소 감독이 이번 시즌에 그리고 지난 시즌에 썼었던 3백을 사용하면서 포백을 왼쪽에서 풀백이 내려오면 포백, 오른쪽에서 풀백이 내려오면 반대편으로 포백,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에서 요나단 타가 합류를 하게 된다면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요나단 타가 이 오른쪽이 된다. 그러면 알폰소가 올라가면 김민재, 타, 스타니시치, 가운데도 요나단 타가 설 수가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가운데로 들어가면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 타, 스타니시치가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타가 오른쪽 왼쪽을 모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알폰소와 스타니시치가 모두 올라갔을 때 키미가 내려오면서 3백이 되거나 아니면 고레츠카 쪽에 있는 선수가 파블로비치가 될 수도 있겠죠. 내려오면서 3백이 되는 이러한 형태로 계속 3백을 여러 형태로 만들어요. 그러면 김민재와 요나단 타 혹은 우파메카노, 이 센터백들은 오른쪽 센터백이 되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왼쪽 센터백으로 뛰어야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백도 뛰어야 되죠. 그러니까 요나단 타가 왼발 오른발을 쓰면서 왼쪽과 오른쪽 센터백을 모두 볼 수 있다는 거, 이것 자체가 요나단 타에게 기대할 수 있는, 이제 콤파니 감독의 전술에 결이 참 잘 맞는 선수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요나단 타는 우파메카노, 김민재와는 조금 다르게 공격적인 수비 라인을 만드는 데에는 그렇게까지 전문적인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이 최소 실점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아주 공격적인 축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 앞쪽에서 데이비스, 스타니시치 모두 올라가 버리고 앞쪽에서 상대를 눌러버릴 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과감하게 거의 하프라인 근처까지 올라가서 상대를 압박해버리죠. 이렇게 앞쪽에서. 그래서 앞쪽에서 라인을 만들고 눌러버리는 게 바이에른 뮌헨의 핵심 전략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앞공간에서 간격을 좁히고 앞쪽에서 강한 압박을 한다. 뒷공간이 넓어도 우파메카노나 김민재가 이 뒷공간을 빠르게 커버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나단 타가 스피드는 빠른 선수입니다. 얼마나 빠른 선수냐? 지난 시즌 기준으로 요나단 타가 최고 탑 스피드 시속 35.8km였어요. 분데스리가에서 지난 시즌 12번째로 빠른 선수였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심지어 마르무시보다 탑 스피드가 빨랐어요.
물론 이번 시즌에는 이 탑스피드가 이렇게 스프린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안 나왔는지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데 요나단 타도 충분히 빠른 선수입니다. 그래서 뒷공간을 기본적으로 잘 커버할 수 있는 선수고 피지컬도 좋고 왼발 오른발 다 쓰고 그러면서 3백 상황에서 오른쪽 센터백도 보고 왼쪽 센터백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요나단 타가 우파메카노처럼 혹은 김민재처럼 달려들면서 수비하는 타입보다는 요나단 타는 아까 레버쿠젠의 전술에서도 뒤쪽으로 좀 빠져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약간 이 수비 라인을 조율하는 스타일의 수비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나단 타가 바이에른 뮌헨에게 역으로 또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공격적인 수비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요나단 타보다는 조금 더 앞선 면모가 있지만 이번 시즌에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단점 중에 하나는 너무 달려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둘 다 너무 공격적인 수비수라서 서로 조율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없다. 옆에. 그래서 분명 최소 실점 팀이고 경기당 한 골을 실점하지 않는 아주 단단한 수비 라인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점을 할 때마다 조율이 안 돼서 둘 다 튀어나가서 실점한다. 그래서 우파메카노나 김민재 이 라인이 성과에 비해 비판을 받는 것도 특히나 중요한 경기에 달려나가다가 실점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인데 요나단 타를 영입하는 이유는 요나단 타가 뒤에서 조율을 하는 센터백이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어느 정도 우파메카노나 김민재를 올라갈 때는 약간 뒤에서 커버도 좀 해주고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왔다에 대한 조율도 옆에서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그런 센터백이기 때문에 요나단 타를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아마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어떤 선수가 나오든 옆에 짝으로 두고 싶어하는 센터백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애초에 김민재, 우파메카노, 요나단 타 3명의 선수가 다 같이 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콤파니 감독이 3백을 만든다 하더라도 김민재, 우파메카노, 요나단 타는 애초에 3백을 만들 만한 자원들은 아닙니다. 최근의 3백은 아까 이 레버쿠젠의 3백처럼 그리고 현재 콤파니 감독이 만들고 싶어하는 변형적인 3백처럼 좌우 센터백에 풀백과 센터백을 겸비하는 선수가 배치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타 김민재 우파메카노면 이렇게 3백이 만들어졌을 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올라가서 풀백처럼 오버래핑도 좀 해야 돼요. 현대식 3백은 이렇게 올라가서 공격도 좀 도와줄 수 있고 언더래핑, 오버래핑을 하면서 본인이 풀백처럼 올라가서 크로스도 올리고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레버쿠젠의 3백이 인카피에가 왼쪽에 있고 탑소바가 오른쪽에 있을 때 상황에 따라서도 탑소바가 올라가거나 인카피에가 올라가면서 풀백의 플레이를 하죠. 그리고 콤파니 감독의 전술에서도 아까 3백을 콤파니 감독이 만들고 싶어하는 형태가 요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타니시치 혹은 왼쪽에 알폰소 데이비스 내지는 이토 히로키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가 한 명이 올라갈 때 센터백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오버래핑을 할 수 있는 센터백 겸 풀백이거든요. 오른쪽에서도 그렇고 왼쪽에서도 알폰소 데이비스가 가운데로 들어가면 이렇게 3백이 만들어지면서 스타니시치는 오버래핑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키미이가 데이비스와 스타니치가 올라갔을 때 내려와서 3백 만든다. 이때도 키미이가 내려왔다가 미드필더도 봤다가 오버래핑도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3백을 만들 때 요나단 타, 김민재, 우파메카노는 이렇게 좌우에 풀백 겸 센터백의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이 3명을 그대로 일렬로 3백을 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타, 이제 우파메카노가 3명이 다 공존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 시즌을 생각해보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교체 없이 계속 경기에 나왔던 이유는 주전급 센터백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라인을 엄청나게 올리는 전술인데 체력적으로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파메카노나 김민재나 지쳐있는 상황 그리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교체가 필요한데 다이어는 느리니까 콤파니 감독이 안 썼어요. 근데 스타니치랑 이토 히로키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 선수들도 부상으로 없다 보니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만 썼었죠. 그런데 만약에 요나단 타가 오면 그러면 김민재, 요나단 타, 우파메카노 3명의 선수가 다 있을 때 로테이션을 하면서 뛰게끔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사실 김민재가 10월 달부터 아킬레스건 염증이 생겼는데 7개월 동안 아킬레스건 염증을 달고 뛴다는 게 이거는 말도 안 되거든요. 이거는 김민재에게도 손해고 바이에른 뮌헨에게도 손해였어요. 김민재의 퍼포먼스가 10월 달부터 조금씩 떨어지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김민재를 주구장창 쓰고 그러니까 김민재 입장에서도
본인의 퍼포먼스가 줄어드는데 계속 나와야 되고 실수가 나오면 김민재가 욕먹고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도 김민재 퍼포먼스가 내려가면 당연히 안 좋은 거고. 그런데 이렇게 주전급 센터백이 3명 있다면 한 선수가 부상을 당할 때 체력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때 이럴 때는 센터백의 교체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요나단 타, 김민재, 우파메카노 요 3명의 선수가 함께 있다는 게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도 나쁜 선택이 아니다. 물론 이렇게 3명이 남아있지 않고 우파메카노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거나 아니면 뭐 김민재가 정말 다른 구단에서 정말 좋은 제안이 와서 김민재가 떠나거나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김민재 타, 우파메카노 그리고 만약에 김민재나 우파메카노가 둘 중에 한 명이 떠나도 어느 정도 주전급에 준하는 콤파니 감독이 원하는 발이 빠른 센터백 정도는 한 명 더 영입을 해서 3명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다이어가 마지막엔 잘해줬는데 다이어가 약간 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가 느리기 때문에 시즌 중반, 중후반까지 사실은 다이어를 콤파니 감독이 안 썼어요. 왜냐면 다이어가 나오면 백업의 역할은 잘해줬지만 팀이 원하는 앞쪽에서 과감한 라인 형성 그리고 뒷공간에 대한 이런 완벽한 커버가 되는 형태 이런 게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발이 빠른 센터백 한 명 정도는 분명히 우파메카노나 김민재, 요나단 타 아니면 우파메카노나 김민재가 나갔을 때도 영입이 되는 선수가 무조건 있을 거다. 그래서 요런 3백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요나단 타가 근데 약간은 과감하게 달려드는 형태의 센터백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느낌의 수비를 많이 하냐면 지키는 수비를 좀 많이 해요. 이 장면 보면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도르트문트전인데 아데예미한테 볼이 갑니다. 그래서 아데예미와 요나단 타가 경합을 해요. 그리고 아데예미가 볼을 잡는 순간 요나단 타가 과감하게 달려들어서 밀어냅니다. 밀어내고 아데예미가 볼을 잡았을 때 뒤로 밀려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밀려나니까 요나단 타가 다시 아데예미가 본인의 수비 범위 밖에 벗어나면 뒤로 돌아서 센터백 라인을 채워주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파메카노나 김민재면 계속 달려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달려들어서 뺐으면 괜찮은데 뺐지 못했을 때 수비 라인에 공간이 난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 먹힐 때 보면 우파메카노나 김민재 너무 튀어나가 있다. 이게 비판점이었거든요. 근데 요나단 타는 그러한 수비 스타일이라기보다 달려나갔다가 어느 정도 견제가 되면 다시금 돌아오는 약간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조금 결이 다른 수비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요나단 타가 들어가서 수비 라인의 공간이 안 나게끔 만드는 건 장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요나단 타의 단점도 동시에 드러납니다. 이 장면을 보면 타가 들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앞쪽에 공간이 나와서 아데예미 쪽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가운데로 패스를 줘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도르트문트의 선수가 뛰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볼을 잡습니다. 근데 요나단 타가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약간 기다려요. 만약에 우파메카노나 김민재였으면 막 달려갔겠죠. 근데 여기서 약간 소극적인 수비가 되다 보니까 견제가 안 돼서 뛰어들어가는 아데예미에게 편안하게 스루 패스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데예미는 이미 달려가면서 가속도가 붙은 상태라 스루 패스가 들어가면 따라잡기가 늦거든요. 그래서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아데예미에게 공간이 너무나 쉽게 열리고 여기서 아데예미가 크로스 그리고 안쪽에서 득점이 나오는 장면이었죠. 이런 거는 또 약간 요나단 타가 우파메카노와 이제 김민재의 스타일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앞 공간에 대한 이런 좀 지켜보는 수비가 약간의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어쨌든 그래도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둘이 나왔을 때 너무 공격적인 수비만 했으니까 요나단 타처럼 이렇게 약간 조율형, 약간 뒤로 물러나서 하는 수비수도 충분히 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요나단 타가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튀어나가는 선수도 아니에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스피드가 기본적으로 빠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빨리 달려나가서 부딪히기도 하고 피지컬도 좋기 때문에 뒷공간도 커버하는 육각형 스타일의 선수라서 요나단 타가 바이에른 뮌헨에 오면 당연히 좋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 입장에서도 보면 김민재가 옆에 누가 파트너로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리에서도 라흐마니가 김민재랑은 약간 달라요. 라흐마니가 오히려 약간 요나단 타 스타일이죠. 살짝 뒤에 있다가 빌드업을 좀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리고 뒤에서 약간 조율을 좀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오히려 김민재랑 잘 맞았어요. 김민재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튀어나가는 이런 역할도 약간 옆에서 라흐마니가 중화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와 요나단 타가 조합을 맞췄을 때도 김민재가 조금은 더 요나단 타의 이 영향을 받아서 튀어나가는 수비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타이밍에만
달려나가는 이런 이제 합이 잘 맞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 타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온다면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도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입장에서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특히나 김민재가 이번 시즌에 아킬레스건 부상을 달고 3,500분 이상, 사실 요즘에 안 빠졌다면 김민재가 키미 다음으로 출전 시간이 두 번째로 많았을 거잖아요. 당장 지난주까지는 출전 시간이 가장 많은 선수였거든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김민재도 어느 정도는 이제 출전 시간을 이제 본인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체력이 조금 떨어져 있을 때 관리가 될 만한 선수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다음 시즌에 또 이토 히로키는 돌아오기가 좀 힘들어요. 아직까지. 다음 시즌 초반, 초중반까지는 이토 히로키가 못 나오는 것이 확정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요나단 타, 김민재, 우파메카노, 혹은 뭐 새로운 수비수의 풀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김민재 입장에서도 좋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제 중요한 경기에 그러면 김민재, 우파메카노, 요나단 타가 있을 때 누구를 쓸 거냐, 이것도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은 애초에 누가 확실하게 주전, 이게 아니라 주전급 선수가 베스트 11보다 한두 명 정도 많아요. 각 포지션에. 그러면 센터백 라인도 2명에서 3명 정도의 주전 라인업을 만들면 여기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거는 100% 주전이다, 이런 게 있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도 요나단 타, 우파메카노, 김민재면 절대 이 세 선수가 누가 우위고 누가 떨어지고 그 정도 레벨에 있는 선수들은 아니다 보니까 경쟁으로 김민재가 극복하면 된다. 그리고 충분히 김민재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